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많은 분들 오늘 좀 힘드시죠? 시장이 처음에는 상승 출발을 하는 듯 했으나 점점 갈수록 낙폭을 깊게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그 원인의 중심에는 간밤에 발표됐던 CPI 지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CPI 지수가 6.2%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6.4%를 기록을 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연준이 한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수 있겠다는 그러한 불안감이 시장에까지 도달을 하면서 오늘은 약세 흐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1% 넘게 하락 중에 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이 산출 과정에서 기술적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전망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증권가의 평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시장의 전망이 극단적으로 바뀌는 시점은 연준의 3월 FOMC 회의가 될 것이라는 증권가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은 암울하지만 연내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아직 다 사그라들지 않았다는 부분은 조금은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기운 내서 오후장도 잘 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진단쇼에서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이 함께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또 하단에 있는 번호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다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본격적인 진단쇼 시작에 앞서서 우리 시청자님들과 함께 인사부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진 모르겠으나 댓글창이 잠잠합니다. 태리님께서 그래도 오늘 1등 외쳐주시면서 출석 체크를 해주셨네요. 네, 그리고 준호님 안녕하세요. 오늘 날이 따뜻해서 마실들 갔나 봐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따뜻한가요? 저는 온몸이 뭔가 으슬으슬 추운데 아직 서울은 약간은 추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날이 빨리 따뜻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단계 1년차님 안녕하세요. 태리님 저 여기 있는데 매일 오는 사람은 역시 알아봐 주질 않네요. 가끔 와야 환영해주는 나쁜 두목 누나라고 남겨주셨는데 태리님 좀 서운하셨나요? 아니에요. 태리님이 1등을 외쳐주셨으니까 저도 그나마 이렇게 힘을 내서 이 시장 속에서 힘을 낼 수 있는 거랍니다. 준우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신강금님 안녕하세요. 스킨스님 2등 외쳐주셨고요. 나머지 분들도 오시는 대로 저희 여기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반갑게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민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중에 기쁜 소식이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18일부터 재개하겠다는 소식을 전해왔는데 이렇게 되면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오를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 대표적으로 한 예를 들어서 화장품, 이동 여행 이쪽인데 이미 벌써 좀 올라와서 추가 상승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는 결국 이제 중국이 엔데믹으로 가고 있어서 경기 재개, 경기 회복을 위해서 3월 양해에서 강하게 추진할 걸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경기 회복 관련된 이제 활동이 활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 활동을 이제 이동이 자유로워지니까 전체적으로 좋아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도 미국 경기도 어느 정도 괜찮은 상태고 중국의 리오프닝
그다음에 엔데믹 돼서 이제 경기 회복을 강하게 추진하게 되면 경기 회복 관련된 주식, 경기 민감된 주식들이 좀 오늘 반등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게 오늘 가장 많이 포스코홀딩스하고 이렇게 아이언, 조선 이런 거죠. 철강. 그래서 보면 이제 중국이 원자재를 경기를 회복시키면 철강석이라든지 철강석 올라가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도 좀 올라가고 있었어요.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잘 안 빠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오히려 올라갔죠. 작년에 좀 빠졌다가.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우상향한다든지 빠지지 않으면 물가 하락을 제한적으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반기에는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경기 회복 정책에 대해서 철강 관련된 주식이나 이런 것은 좀 괜찮을 거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작년에 많이 빠지지 않고 탄탄했으니까 올해는 반등이 그렇게 큰 것보다는 빠지지 않으면서 잘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철강주가 일단은 관련된 최대 수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리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 잘못 가다가 작년 11월 30만 내외에서 포스코홀딩스는 오늘 이렇게 가죠.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포스코홀딩스는 과거에 중국의 고성장 서부 대개발할 때 철강 워낙 소비가 많이 하니까 수요가 탄탄해서 엄청난 소비를 해서 엄청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20배, 15배 이렇게 올라갔죠. 그죠? 그 다음에 끝없이 서부 대개발이 끝나고 원자재 소요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주식도 빠진대요. 그 다음 중국은 이제 고성장이 아이가 저성장 구간에 빠진 경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근데 이 포스코 홀딩스 같으면 제가 작년 8월 달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구조적으로 뭔가 달라졌다는 거죠. 습관이 바뀌었다든지 그러면 이 경쟁력을 어떤 걸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지주사로 체제로 전환되고 관련된 자회사들이 소재 쪽으로 강력하게 나가서 성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IRA 크레디트 미국의 수혜도 받으면서 그래서 탄탄한 구조 조정을 해서 그 다음에 신산업 쪽으로 가장 빠르게 소재 쪽으로 성공한 기업이 포스코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 시대를 또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이 종목도 기본적으로 42만 원 정도는 평균으로 갈 걸로 보이고요. 당장 안 가더라도 가다가 올라갔다 올해 목표가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추가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48만까지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세적으로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철강 현대제철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중국보다는 철강도 다른데요. 이것은 바로, 자동차 강판 쪽이죠. 그래서, 이런 거 자동차 산업이 좋아야만 되는데요. 그래서 좀 다르게 중국 관련 건 포스코홀딩스만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한국조선에 하면 조선에 물론 원자재도 중국이 회복해서 실어 나르고 해야 되니까 그래도 작년의 수주 모멘텀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면 비중을 9만 5천 정도부터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네, 경기 민감주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남아있다. 그중에서도 철강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오프닝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같이 잘 가기보다는 그 안에서 어떠한 섹터가 더 잘 갈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을 기준점으로 잡고 종목 찾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인피니트 네. 헬스케어요. 네, 인피니트 헬스케어 평단가랑 네. 보유 비중은요? 네, 6,500원에요. 25%요. 네, 6,500원에 25%.
네네. 지금 손실이 좀 있으신데요.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되실까요? 아, 이게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나 해갖고요. 아니면 지금을 또 없애야 되나 싶어서요. 손절을 해야 되나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6,500원에 매수를 하신 만큼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손절해야 할지 이 전략 네, 세워달라고 해볼게요. 네. 네, 인피니트 헬스케어 6,500원에 2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6,500원이면 약간은 높은 구간에서 진입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는 1% 넘게 빠지고 있고 5,000원 구간까지 밀려났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거든요. 네, 인피니트 헬스케어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을지와 함께 지금 손절해야 하는지 앞으로의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네,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우리가 잘 아는 파스 전문 기업입니다. 헬스케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이제 파스를 주로 팔아서 관련된 하는 건데 매출을 보시면 변화가 별로 없어요. 700억, 700억, 780억 그다음에 작년 9월까지 보더라도 매출액이 4,580억. 작년에도 비슷하죠. 그리고 작년에 이익이 9월까지 24억인데요.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면 9월달 24억.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늘어나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런 건 성장주는 아니고 그래서 어떤 테마가 불면 반짝했다가 또 못 가는 주식이에요. 그러면 2015년도 이렇게 보시면 13,000원대부터 시작해서 끝없이 내려왔다 올라가면 한 두 달 올라가고 못 가죠. 두 달 가고 못 가고 한두 달 가고 못 가고 그 다음 여기도 두 달간이 또 못 가죠. 그래서 이런 것은 테마시로 잠깐 불더라도 구조적으로 이 기업이 헬스케어 관련돼서 매출을 어떤 제품을 잘 팔아서 매출이 크게 늘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테마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올라간 주식을 내려오면 사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죠.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사면 10,000원 정도 가서 10,000원 정도 가면 다시 7,000원 정도 이하로 오고 또 7,000원에서 또 9,000원, 8,000원, 만원 가면 또 팔고 그런 주식이죠. 즉 소나기 작전하는 애들이처럼 잠깐 해서 올렸다가 팔아먹고 올라갔다 팔아먹고 올라가 이런 주식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다 또 내려오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걸 내가 기다리지 않고 지금 6,500원이니까 여기잖아요. 아마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보시면 거래가 이렇게 폭발했습니다. 우리가 기법이라든지 차트를 배워야만 단기 매매, 즉 매매라든지 사고 파는 거, 그 다음에 테마 매매, 그냥 가격만 보고 매매하는 것은 차트를 기본 배워야만 실패하지 않아요. 안 그러면 계속 같은 게 반복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10년 동안 주식을 하면 수익률이 마이너스 70%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 좀 하다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차트도 안 배우면서 매매를 해서 그런 거죠. 자, 보세요. 엄청난 거래가 실렸잖아요. 자, 그럼 여기 거래가 첫 번째 실렸던 매집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매집을 거래를 보면 가격이 5,900원과 4,800원, 즉 1,000원 정도 사이에 매집이 된 거죠. 그 다음 안 빠졌으니까 여기에 안 빠지고 올라갔으니까 이것은 매집이 맞는 거죠. 그러면 세력들은 소나기 작전 안에도 여기서 산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5,300원부터 여기까지 올라가죠. 6,500원. 6,5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럼 여기서 산 것을 올리면서 어느 정도 거래가 더 많죠. 팔아먹었다는 얘기죠. 근데 팔아먹었는데 여기 평균이 안 깨졌으니까 별로 팔진 않았어요. 그래서 가격이 전체적인 시장에 작년 12월부터는 헬스케어 이런 거 괜찮았으니까 이것도 안 빠지고 있다가 조금씩 해서 거래가 여기 실렸습니다. 여기 두 번인가 실렸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거래에 실리고 나서 빠졌기 때문에 이 주식은 보유 금지입니다. 여기서는. 그 가격, 손절 가격이 정확히 나오죠. 이렇게. 손절, 여기서 지금까지 작년도 10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이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여기서 다 파셔야 되는 거죠. 6,500원. 기가 막히게 내가 산 가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계속
요게 매도 손절가 이익 실현 단가가 6,500원 정확히 나오는데 기법상으로 제가 기법상으로 보면 아니면 요거 뭐 겁나겠으니까 다음날 올라갈 때 여기서 매수를 하면 안 되고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업은 1,500억 정도 시가총액인데 시가총액 대비 비싸요. 그리고 성장도 잘 못하지. 뭐 파스 팔아서 어떻게 뭐 성장하겠어요? 파스를 많이 붙인다면 정말 뭐 재난이 일어나든지 재난 아니라 산사태나 뭐 지진이나 이런 게 일어나서 엄청나면 파스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폭등하겠지, 그죠? 그러지 않고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6,500원 매도인데 사셨기 때문에 시간을 만약에 나는 지금 여기서 손절해야 되는데 6,500원 샀으면 6,200원에 손절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 가면 언제 올라갈까 하는 것은 세력이 이미 팔고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다시 전화기 작전이 아니면 테마가 불어야 되겠죠. 그럼 다시 내려와 가지고 어떤 테마가 있으면 돌파하면 가더라도 이 주식은 그 이후에 가더라도 여기 6,900원 갔으니까 그러면 9,000원까지 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8,300원 얼마 수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매매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비중도 높은데 저는 일단 반등시라고 하면 반등해주면 되는데 제가 전문가 돼서 반등시 매도 의견을 많이 드립니다. 근데 이미 여기 내려왔기 때문에 깨졌기 때문에 반등을 하지는 않아요. 잘 오히려 잠깐 하려고 하다 그냥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등한다면 12평선 정도니까 6,250원 6,250원에 비중을 절반을 줄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 6,500원 가면 나머지 팔면 되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이런 주식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려가서 계속 내려간다면 손절도 해야 되겠죠? 그 손절 가격은 지금 뭐 12평선인데 일단은 10에 깨졌으니까 62평선 드리겠습니다. 5,600원 깨지면 절반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반등 시에도 6,250원의 절반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구간 설정해 주셨습니다. 5,600원 설정해 주셨고요. 그리고 반등했을 때도 나오는 전략 택해 보시길 바랄게요. 6,600원 설정해 주셨고요. 그리고 반등했을 때도 나오는 전략 택해 보시길 네, 시청자님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인피니트 헬스케어 첫 번째 종목으로 진단해 드렸습니다. 열심히 꼼꼼하게 진단해 주신 만큼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동안에 새로운 분들이 또 많이들 출석 체크를 해 주셨네요. 네, 고독하고만님 안녕하세요. 네, 꿀 애프터눈 인사 남겨주셨는데 우리 시장도 조금은 꿀이 떨어지는 모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러버수기님 안녕하세요. 오늘 많은 분들이 러버수기님의 전화통화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수기님 언제 전화 문의해 주실 건가요? 저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언제든 02-325-8200번으로 전화벨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면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고독하고만님께서 서울에 지금 눈 오고 있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눈이 오지는 않지만 그 눈 오고 나서 되게 맑게 추운 느낌 있잖아요. 정말로 맑은데 추운 게 내 뼈까지 관통하는 그런 느낌의 추위입니다. 최근에는 조금씩 추워지고 있는 것 같다고 하니까요. 서울에 계신 분들은 날씨가 풀리는 듯 했으나 다시 추워졌으니까 꽁꽁 껴입고 다니시길 바랄게요.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똘용만님께서 보내주신 SBB테크고요. 41,65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추가 매수 더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SBB테크 오늘은 하락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세를 봤을 때 전망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보는 게 더 좋을지 추가 매수 괜찮을지도 알려주세요. 추가 매수가 아니라 위험하다는 생각을 들고 매도할 생각을 여차하면 해야 되는 거죠. 벌써 3배 오른 주식에서 로봇 테마로 올라왔는데 실제로 이익을 낼 수 있는 회사는 아니죠. 우리가 만약에 오픈 AI부터서 AI 시대에 AI 챗부터 AI 로봇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로봇화는 되니까 이래서 이제 배달 로봇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 상료가 많이 되면 관련된 주식들은 우조적으로 성장을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것을 자금력하고 인력의 능력, 자금력, 그 다음에 핵심 기술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 다 갖춰야만 그 산업이 성장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길게 내가 투자하고 싶으면 분들은 그냥 소형 회사, 중소기업의 소형 회사를 했을 때는 위기가 닥치면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다는 것은 돈이 계속 자금력이 있어서 한다는 거 하면 적자가 계속 나더라도 한번 성공시키면 되겠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담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테마처럼 움직이는데, 이런 로봇 관련 문제인데요. 로봇용 감속기, 그 다음에 베어링, 관련 특수 베어링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LCD 장비 이런 거 LCD 장비는 지금 다 안 되잖아요. 그죠? LCD 안 팔려, 이제. 그러니까 2019년도 38억 적자, 26억 적자, 22억 적자, 작년까지 20억 적자 났습니다. 올해 흑자 전환한다는데 가봐야 되는 거죠. 물론 조금 나아질 수 있는데, 그래도 내년에 68억의 영업이익이, 68억이면 10배면 680억이고요. 시가총 2,600여예요. 40배입니다. 내년에 영업이익이 한 70억 내에 나온다 해서 40배 정도의 가치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근데 믿을 수 있는 기업이 지금까지 적자를 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테마로 올라온 거죠. 그래서 또한 거래가 많이 실렸어요. 우리 대다수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 왜 엄청난 주식을 미리 알고 있으면 사서 하면 되는데, 로봇 관련주, 그 다음 챗 GPT 관련된 주식,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고성장을 하는 게 있으면 최고의 기업을 사가지고 그것을 장기적으로 계속 보유해서 그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보유하면 엄청난 수익이 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소형주, 앞으로 어떻게 될 그 수혜를 받을 줄 모르는 작은 회사, 적자를 계속 내고 작은 회사, 시가총액, 매출 1,000억도 안 되는 회사에서 사가지고 테마처럼 하다가 사고 팔고 하다가 주로 손해보고 나옵니다. 테마주로 다 깨지는 거예요, 대다수가. 실적이 없는 테마죠. 이것도 마찬가지, 거래액이 실렸잖아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모양이 조정받고 괜찮아요. 괜찮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실리고 있죠. 반드시 더 쳐야 되는데, 지금 단순히 지금 계산하면 심리적인 목표가가 있습니다. 투자자는 15,000원, 45,000원, 46,000원, 500원 3배입니다. 46,900원 왔죠? 3배 왔습니다. 여기서 시세 끝났어요. 일단은 매출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익을. 자, 그러면 다시 이 주식이 15만원 정도 갈 수 있는 주식이라면 지금 더 사서 10배니까 더 사서 가면 되겠지만, 15만원 간다면 지금 시가총액이 2,600억에서 4배가 더 나면 1조 시가총액이 돼야 하는데, 그러면 영업이익이 최소한 1,000억 정도의 500억, 1,000억이 나와야 되는데요.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적자였는데 2년 뒤에 영업이익 60억대 나온다는데 불가능한 거죠. 테마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손절가를 반드시 하고, 사고 싶었을 때 내가 처음부터 추가 사고 싶을 때는 여기서 사야 되는 거죠. 1차적으로 진입. 그 다음에 거래가 실리면 칠 때 여기서 더 사면 되잖아요. 이미 25,000원 이거 더블 오기 전에 충분히 1억이면 1억대 다 살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제 조정받고 목표가 오니까 들어가니까 여기서 엄청 위험한 거죠. 자, 그래서 손절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39,000원. 39,000원 깨지면 전량 매도, 종가로 이틀 동안 보ям 매도를 해야 되고요. 거래실로 내려오면 안 되니까. 목표가는 이미 지연했기 때문에 목표가는 45,000원 드리겠습니다. 43,000원. 45,000원 큰 의미가 없고 손절가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45,000원 목표가 드리고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SBB테크 손절가와 목표가를 모두 다 잡아주셨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목표가보다는 손절가일 것 같습니다. 손절가 39,0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는 45,000원으로 잡아주신 만큼 이러한 부분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SBB테크 진단해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심연희님께서 보내주신 범한 퓨얼셀이고요. 29,300원에 30% 보유 중에 있습니다. 장 마감의 실적 공시가 나왔는데 오늘 급락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된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오늘 저렇게 4.66% 하락 중에 있거든요. 네, 범한 퓨얼셀 어제 영업이익이 급감을 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온 만큼 오늘 급락 중인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 회사는 과거에 수소 관련 수혜주, 뭐 연료전, 수소 충전. 그러면 사람들이 와, 수소 한다고 현대기아차 수소를 막 하니까 전기차처럼 엄청나게 좋을 거라 생각해서 주식을 막 사고 손에 놔도 올라갈 거 생각하고 그래서 2020년 상장 여기 뭐 상장이다. 여기 할 때 5만 원대에서 지금 반타작 내려왔는데 그러면 이 52,000 할 때 주가가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그때 5천억 정도인데 지금 2,400억이죠. 그러면 5천억 정도 하면 기본적으로 250억, 300억 정도를 영업을 내줘야 되는데요. 영업이익을. 그 5만 원 갔을 때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재무제표 분석 전혀 없이 이 기업의 역량도 분석 없이 그냥 수소 테마주라고 사가지고 있으면 잠깐만 사고 물려버리는 거죠. 또 많이 빠졌다고 5만 원, 2만 원 반타작 됐으니까 다른 주식도 다 반타작 됐다고 하고 이것도 빠졌으니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해서 하게 되면 산업에 대한 분석을 전혀 안 한 거예요. 그죠? 수소 산업은 대중화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5년 전, 10년부터 이야기했어요. 현대기아차가 수소에 집중하다가 전기차 놓치면 퇴출될 거다, 잘못하면.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수소차를 거의 안 하고 전기차를 집중해가지고 이제 아이오닉6 나오고 잘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 정신 차린 거죠. 2년, 3년 전부터. 그만큼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 수소 관련 주식은 당연히 안 나왔죠. 영업, 당연히 안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자, 영업이익이 65% 줄었고요. 매출 9%밖에 늘지 않았어요. 순이익도 50%. 그러면 지금 영업이익이 얼마예요? 61억이에요. 작년에. 62억 10배면 600억이에요. 시가총 600억. 이것도 40배죠. 정장도 10% 이상 성장도 못하는 회사를 영업이익의 시가총액을 40배를 가치를 40배 준다는 건 바이오도 한 방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가격을 보지 말고 1초도 보유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범한 퓨얼셀 전략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최병훈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리오프닝 관련해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다양한 종목들 진단해 드린 만큼 이 안에서 꿀팁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두 번째 전문가님 이광무 전문가님인데요. 최근에 열기가 식지 않았던 챗 GPT와 관련해서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봐야 할까, 열기가 식은 건가 이런 걱정이 앞설 것 같아서 챗 GPT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셀바스 AI,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등 챗 GPT와 관련해서 뜨겁게 올랐던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확인해 볼 수 있었던 뉴스가 인터넷의 아버지이자 구글의 수석 인터넷 전도사라고 불리고 있는 이 빈트서프가 인공지능 AI에 투자하는 것을 서두르지 말라는 경고장을 날렸다. 이런 소식을 들을 수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챗 GPT 같은 생성 AI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야기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챗 GPT에 투자를 해도 괜찮은 건지, 정말로 열기는 식은 건지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광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챗 GPT 관련해서 뜨겁게 올랐었던 그런 종목들이 오늘은 하락 중에 있는데요. 이 모멘텀이 식은 건지 아니면 앞으로를 조금 더 기대해봐도 괜찮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주식시장에서의 움직임들은 어느 정도 좀 소강 상태를 좀 만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좀 이제 차익성 매물이라든지 큰 하락을 보이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슈적인 부분들, 모멘텀 있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재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대한 대응은 일부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셀바스 AI라든지 이와 같은 키워드들은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던 분들은 일부의 종목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들 종목들은 좀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변동 요인이 있다. 다만 이제 투자에 대한 노하우가 없으신 분들은 한 차례 정도 좀 템포를 좀 쉬었다가 접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AI 챗봇에 대한 내용들은요, 사실은 주요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이야기들을, 주요 기업들에 대한 이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들이 꾸준하게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호재를 좀 봤던 거고요. 다만 이제 가장 최근에 이 구글에서의 이 챗봇 시연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운, 좀 실망적인 부분들 나왔습니다. 이 내용들이 결국에는 성장형 AI 챗봇에 대한 활용도가 불확실성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아쉬움으로 나왔는데요. 조금은 기술 시연이 좀 이르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계속해서 주요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는 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발전하는 뭐 뉴스들만큼 또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한 차례 정도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소강 상태가 진행되고 나서 다시 보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슈, 재료거리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챗 GPT 관련해서 들고 계신 분들이나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러한 리스크 관리까지 해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셔야 할 것 같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도 절파고TV님 와주셨네요. 오늘도 역시나 모범생답게 또 이렇게 종목을 들고 와주셨는데 시간이 되는 대로 진단 받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이광무 전문가님과 처음으로 볼 종목은 투자 맘편하님께서 보내주신 SKC고요. 13만 원에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다른 2차전지 부품주는 잘 오르는데 동박업체는 언제 오를까요? 궁금증 남겨주셨고요. 추가 매수해서 더 기다리는 전략 어떨까요? 이렇게 두 가지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네, SKC 오늘 2.59% 하락 중이고요. 9만 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평 단가가 13만 원인 만큼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던 것 같고 보유하는 기간 내내 주가가 하락하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SKC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소재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보면은 지난해와 현재까지 꾸준하게 올랐던 섹터들은 아닙니다. 2차전지 섹터가 크게 오르고 난 다음에 지난해 또 올해까지 주가를 좀 다지는 구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2차전지를 주목할 때가 왔는데 아마도 모든 소재들이 동시에 움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차전지 소재 안에서도 중요도를 좀 따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은 최근까지는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보였고요. 그 이후에 음극재, 동박, 전해질, 분리막 등등등에서 2차전지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 SKC 같은 경우에는 동박 사업 안에서 흡발 기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에 대한 향방이 예를 들어서 일진 머티리얼즈가 좀 더 강했죠. 그런 부분들이 좀 아마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SKC에 대한 새로운 신사업이며 또 SKC의 새로운 이 동박 사업이 수직 계열화된 사업일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모멘텀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모멘텀은 아니고요. 일단은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SKC에 대한 동방 사업이 보다 이제 적극적으로 흑자 전환하는 때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향후 모멘텀은 분명히 좋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에 실망하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미래 모멘텀 가치를 두고 천천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초내는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13만 원입니다. 상당히 좀 높은 가격대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조정에서 크게 흔들리지 마시고요. 조금은 그래도 향후에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인가? 저는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분하게 좀 기다리면서 대응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뭐 시장에 대한 경기 과열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경기 위축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전환시지 않는다면은 여기면 다시 한번 경기 재개에 대한 키워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안정을 찾는다라면은 SKC에 대한 주가 향방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주가가 좀 내려왔다라고 뭐 크게 꺾였다라고 보기 어려운 자리고요.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주가에 대한 등락이 크지 않았고 조정을 좀 같이 받고 있는 모습 아쉬울 수 있지만은 차분하게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가가 추세가 꺾여서 주가 방향성을 잃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차분하게 주가가 8만 원대에 대해서 지지 테스트를 다시 하면서 주가가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은 13만 원대 매수가에 대해서는 홀딩하자,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 보유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SKC 많이 답답한 마음에 추가 매수라도 해서 평단가를 낮춰볼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우선 추가 매수는 아니라고 하시고요. 보유해 보면서 시간 투자를 조금 더 해보자. 이 부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SKC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독하구마님, 제가 순간 처음부터 다 읽어볼 뻔했어요. 네, 고독하구마님도 모범생이시죠. 네, 진단쇼에 새롭게 나타나 주신 고독하구마님 모범생 맞고요. 모범생으로 봐주다니 감사합니다 하시는데 진단쇼에 찾아와 주신 게 저는 더 감사합니다. 고독하구마님 오래오래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볼 종목 달콤님께서 보내주신 서현탑 메탈이고요. 4,71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약수익에 왔다 갔다 하는데 단기 목표가 부탁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네, 서현탑 메탈. 1월까지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모멘텀으로 함께 올랐었던 그런 종목인데 오늘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모멘텀은 있는 것 같거든요. 다만 문제는 이 데모만 그 모멘텀을 안고 있는 것 같고 서현탑 메탈은 오늘 하락 중에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아니면은 튀르키예 당진 피해에 대한 재건이나 관련된 수혜주로서 묶여있는 종목입니다. 당장의 이익 변화보다는 이슈에 대한 모멘텀을 부각시키는 종목인데요. 저는 좀 더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이 재건 소식 같은 경우에는 당장은 이 전쟁이 끝나야지만 재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약속된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좀 시간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튀르키예 강진 피해에 대한 재건 사업은 그보다는 좀 먼저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피해 복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재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논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때문에 지금 이 재건 관련된 종목들은 좀 더 모멘텀을 지켜보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매수가가 지금 4,710원, 거의 매수가 부근에서 주가가 횡보하는 모습들을 좀 경험하고 있는데요.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 서현탄 메탈은 대장주 성격은 아니다. 후발주의 성격이다. 예를 들어서 데모라든지 어제 움직였었던 헤인이라든지 아니면은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고 난 다음에 따라오는 종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장주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좀 차분하게 기다려보자라고 얘기드리겠고요. 그리고 단기 목표가를 본다라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5,100원에서 5,200원 정도 모멘텀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슈에 대한 모멘텀을 좀 부각시키는 섹터이다 보니까 종목을 선택한다라면은 서현탄멘탈보다는 현재 위치에서는 다른 종목들을 먼저 우선시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 때문에 손실볼 종목은 현재 위치에 손실볼 종목은 아니지만은 탄력에 대한 대응을 먼저 하신다면은 대장주로 교체하자. 종목 교체는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단기 목표가는 5,100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서현탑 메탈 단기 목표가는 5,1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 종목을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보는 전략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장주들 중에서 옮겨갈 종목, 이사할 종목들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서단계 1년차님, 상한가 하나 챙기셨나요?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저 너무 궁금한데, 여기에다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고독하구마님은 부산에 연수를 왔는데, 버스 안인데 멀미가 날 것 같다. 그럴 때는 그냥 자야 하는데 말이죠. 고독하구마님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이어폰 꽂고 진단쇼 들으면서 자면서 가는 것도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멀미가 날 때는 그냥 창문 밖을 보거나 아니면은 잠자는 게
최고입니다. 괜히 멀미약 먹었다가는 더 멀미가 심해질 때가 있어서 제가 멀미를 멈추는 방법도 추천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상담 해드릴 텐데요. 세 번째 종목 상담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아, 네, 말씀을 하시자마자 이게 끊겨버려서 제가 그냥 받은 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코 전자고요. 11,690원에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시네요. 네, 아비코 전자 11,690원에 진입을 하셨으면 약손실 구간에 있거든요. 네, 아비코 전자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아비코전자는 사실 얼마 전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추천주로 소개했던 종목이거든요. 일단은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고시기 때 사신 건 아닌 것 같고 직전에 원래 갖고 계시다가 지금 주가 대응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반도체 전문가라는 타이틀로 소개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제가 추천한 종목입니다. 뭐 아비코전자 모멘텀을 말씀드리면은 직접적으로 DDR5에 대한 수혜주로서 설명을 좀 드렸던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에는 수동 부품을 조달하는 기업인데 DDR5에 대한 교체 시기가 왔기 때문에 아비코전자를 같이 보는 겁니다. DDR5에 대한 모델,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DDR4와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것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가실 필요가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모델보다는 전력 소비가 좀 낮은,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가 쓰이는 차세대 이런 이제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력 소비, 전력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코전자가 만들고 있는 파워 인덕터나 저항기나 이 부분들이 상당히 앞으로 쓰임새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대 교체가 되는 만큼 초창기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마진율이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아비코전자에 대한 실적 개선, 수요 증대 이 부분들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짧은 목표가를 두고 이 종목 대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소개드렸을 때도 1차적인 목표가도 직전에 있었던 일정 간격에 대한 박스권 돌파도 예상하면서 이야기 드렸었는데 적어도 박스권 상단까지 가격대 13,000원 라인 때까지는 무난한 상승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향방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13,000원대 위치까지 올라오는 거 보시고요. 그리고 종목에 대한 매수가, 단가 조절만 좀 잘 하신다면은 언제든지 안전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제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10,000원 선 전후에서 저점이 있고요. 그리고 13,000원 전후에서 고점 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박스권 대응 무난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홀딩 의견이고요. 수익을 무조건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아비코전자 진단해 드렸는데요. 우선은 기다려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 13,000원까지 잡아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시간 투자해 보시면서 13,000원까지는 꼭 들고 가보시길 바랄게요. 네, 아비코전자 진단해 드렸습니다. 아비코가 맞아요. 카레 브랜드예요. 이게 길 지나다니다 보면은 일본식 카레집이라고 해서 아비코 카레가 있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거 되게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 안에 토핑도 추가할 수 있고 마늘, 돈가스 이런 거 되게 많이 추가할 수 있어서 나름 그냥 먹기 괜찮은데 무난한 곳입니다. 다른 분들 일본 카레 땡길 때 지나다니다 보면은 있으니까요. 한 번쯤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다음 종목 절파고TV님께서 보내주신 제일기획이고요. 24,000원에 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올해 내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지지부진하네요. 대응책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 남겨주셨는데요. 네, 24,000원에 진입을 하셨고 오늘 주가는 0.49%까지 하락하면서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간신히 2만원 초반 부근에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있는 것 같은데 2만원 지지해줄지도 궁금하고요. 제일기획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현재 위치에서는 조금 더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2월달 초반에 나왔던 리포트가 상당히 큰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1기획에 대한 목표가를 낮추는 리포트들이 좀 많았죠. 그리고 제1기획에 대한 모멘텀, 광고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 종목에 대한 악재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경기 부담, 경기 위축에 대한 내용들이 기업에 대한 광고 투자의 위축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경기 재개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주요 기업들은 이와 같이 투자에 대해서 위축될 수 있는 시기다 보니까 산업들 간의 이 투자 모멘텀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광고 시장에 대한 위축이 이 종목에 대한 악재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가 24,000원, 현재가 25,500원, 손실 포인트가 20% 가까이 되어 계신데 아닌가요? 30% 가까이인가요? 그래서 저는 현재 위치에서는 사실은 좀 부담은 된다. 좀 더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광고의 시장에 대한 트렌드는요, 기존에 있었던 대로 기업의 경영에 대한, 프로에 대한 광고 시장이 커지는 부분들도 필요하지만은, 이제는 광고하는 형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인플루언서에 대한 고용이라든지, 광고 참여라든지, 그리고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형태라든지, 이와 같이 기존에 있었던 이 폼이 아니라, 다른 형태에 대한 새로운 기술 도입이, 또 가는 형태에 대한, 인플루언서 도입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광고, 투자, 효과를 떠나서 이 비용에 대한 부담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주가 흐름 안에서는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 그리고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기업 투자에 대한 위축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적으로 제1기획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 타이밍상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수가 대비해서 종목 정리하기가 사실 어렵죠. 사실 금리 경기 위축에 대한 물가 부담에 대한 시장이 나왔을 때 투자를 멈췄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말 때 이 종목을 샀다라면은 저는 투자 타이밍이 아쉽다. 그리고 주가는 분명히 내려왔다. 여기서 좀 더 흔들릴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좀 멀리 투자를 기다려보겠다. 올해 내로 수익을 내보겠다. 그러면 단가 조절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만 원이 깨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만 원이 깨진다라면은 그때는 비중을 좀 더 늘려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 그렇다면은 올해 중에 반등의 기회에서 수익 전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24,000원대에 대한 가격 라인을 두고 대응하신다라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만 원 라인대가 깨지는 자리에서 현재 비중 5%시니까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로 준비하시고요. 일단 현재 위치에서는 기다리자. 주가가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시기상 어렵네요. 현재 위치에서는 보유 의견 주셨고요. 2만 원이 깨졌을 경우에는 단가를 낮춰보자, 비중을 조금 더 실어보자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광무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 진단해 드렸고요. 리오프닝부터 챗 GPT까지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많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고요. 우리 시장은 진단쇼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1.28% 하락 중에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1.1% 하락하면서 77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진단쇼에 이런 우울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주가가 내리고 있다는 점 암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내린 날에는 언젠가 또 오를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오늘 오후장도 잘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레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댓글에도 남기긴 했지만 3분 카레가 카레 중에서는 솔직히 제일 맛있는 것 같고 다른 뭐 카레 전문집들이 많이 생기긴 했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3분 카레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3분 카레에 스팸을 넣어서 먹으면은 그것만큼 맛있는 카레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독하구마님, 저 초딩 입맛이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초딩과 대딩 사이에 그런 입맛인 것 같아요. 한 중딩 정도, 중고딩 정도 입맛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재 입맛은 아니고, 앞광고 중이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또 마지막으로 한 종목이 광고 관련한 종목이었잖아요. 제가 그 트렌드에 좀 맞춰서 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 진단쇼 시간, 아무래도 점심시간이다 보니까 많이 배도 고프고 했을 텐데, 항상 맛있는 거 챙겨 드시면서 진단쇼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이상형 월드컵까지 재밌게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진단쇼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